찰스에 대해서 되게 좀 약간 갈궜나 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권력 순위가 에든버러 공작이 더 밑이에요. 웨일즈 공이 더 위야. 이게 서열도 나중에 제가 한번 나중에 정리해 줄게요. 에든버러 공작은 서열 순위 승계도 안 되고 그냥 서열은 상당히 낮아. 왜냐면 부마니까. 그러니까 에든버러 공작은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고, 자기 마누라님이 왕이 됐고, 둘째는 이제 찰스 상태자,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도 사실 좀 기분이 좀 더럽긴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마누라가 아예 선언을 해버린 거야. 원래 이제 이 빅토리아 왕국 때도 그랬지만, 자기 남편이 이제 독일에서 왔어. 독일 왕자란 말이야. 독일 왕자가 왔는데 결혼을 했어. 그러면 이제 독일의 가문의 이름으로 이제 가문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왕은 자기일지라도 자기 남편의 가문의 성으로 왕가를 이어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조지 6세가 야, 우리 이름 바꿔야 되겠다. 지금 히틀러가 와가지고 언더에다 폭탄 떨어뜨리고 이러는데 우리 왕가 이름이 무슨 작센 코닥 이러면 되겠냐. 이름 자체 작센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일 그 가문 이름으로 해가지고는 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해서 그 윈저성이 있었어요. 그 자기들 어떤 사는 성 중에서 여러 가지 그냥 윈저로 하나 지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윈저 가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대대로 딸내미가 됐든 아들내미가 됐든 딸이 어디서 누가 오더라도 그냥 윈저 가문으로 해야 된다라고 딱 정해버린 거야. 그래서 역대로 원래 유럽에서는 그냥 다 모든 게 남자의 어떤 가문으로 이름을 성을 지어야 되는데 엘리자베스 2세 때도 자기가 장가를 왔는데도 마운트 배튼이라고 성을 짓지 못하고 그냥 윈저로 가는 거야. 윈저 가문으로 돼 있는 거야. 윈저 가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은 뭐냐면 자기의 가문으로 아들한테 물려주지 못하는 아픔이 가장 컸다고 해요. 찰스 3세한테. 그러니까 엄마들로 얘기하면 외가 쪽 성을 따르는 거야. 외가 쪽 성을. 내가 마누라하고 결혼했는데 아들내미가 외가 쪽 성을 따르고 외가 쪽 가문으로의 자식이 되는 거고 나는 그냥 씨만 준 거. 이렇게 돼버리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영국 왕실이 그렇게 해서 정한 거기 때문에. 원래 빅토리아 왕 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필립 폰과체는 완전히 거기서 이제 실망해버린 거지. 안 그래도 이제 찰스 3세가 권력 순위 2위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남자로서 약간 좀 아버지지만 그래도 좀 마누라도 막 이렇게 모시고 아들까지 모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 마음이 그런데 근데 그 아들 자체가 또 내 성을 따르지 않고 또 영국 왕실의 성을 따른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참 자기의 야망도 꺾어야 돼. 마누라 모셔야 돼. 아들내미까지 모시고 그 아들내미의 성도 내 성이 아니라 영국 성으로 가야 되니까 그 마누라 성으로 가니까 이게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냐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참 그 필립 공주 자체가 99세까지 살면서 마음 다 썩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앤 공주네 앤드류네 다들 바람 피고 이혼하고 멀쩡한 놈은 에드워드밖에 없으니까 본인도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이혼도 안 하고 이혼해달라고 그랬는데 마누라가 야 우리 왕인데 뭔 이혼을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꾸 참게 만들었는데 자식들은 하고 싶고 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거의 완전히 그냥 허수아비처럼 산 거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괴로움이기도 하지만 영국 국민들의 고마움인 거죠. 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참고 본인의 어떤 것을 희생하고 인생을 희생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영국 왕실이라는 것이 그래도 이렇게 유지된 거잖아요. 만약에 그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막 이혼당하고 애들 다 바람나고 이러면 이게 되겠어요? 그냥 바로 그냥 야 장난치냐 지금? 야, 안 그래도 지금 공화국이고 미국은 다 미국이고 뭐고 다른 나라 다 지금 공화국인데 영국만 무슨 얼어 죽을 군주제야. 그리고 야 또라지가 지금 남편 이혼해서 바람나서 이혼하고 자식 새끼들 다 바람나고 지금 장난해? 다이애나 어디 가서 교통사고로 죽고 이러면 되겠어? 야, 당장 때려쳐 무슨 군주제야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이게 겁났던 거야 엘리자베스 2세는. 이게 아버지나 자기 때만 해도 대영 제국이라 해가지고 아버지 조지 6세 5세 빅토리아 여왕 이런 거 사진으로 보면서 야 이거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나라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식민지 인도도 있고
근데 막 지금 자기 막 쫓겨나게 생길 정도로 막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그 배은망덕한 일이야, 조상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그게 제일 겁을 냈던 상황에서 자기 남편이 그걸 모든 걸 다 참고 99세까지 와이프를 끝까지 옆에서 에스코트를 하면서 자식들 다 뭐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막 이혼하고 뭐 바람나고 한 것까지 다 체근하고, 심지어는 다이애나까지 딱 안아서 야 우리 아들놈이 나쁜 놈 새끼다 이거 어떡하냐면서 다이애나 끝까지 잡아서 이렇게 이혼 안 시키려고 했던 것도 필립국이라 그러고, 정말 자식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그 손자들, 그 다이애나 둘 윌리엄 왕자라든지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다 해리나 뭐 이런 애들 다 그렇게 챙겨가지고 손자들부터 그 손녀 이런 애들까지 다 이렇게 챙기는 모습, 그런 것까지 다 뒷바라지를 했던 게 바로 필립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뭐 앞에 셋 그 커플들, 그 뭐 찰스 황태자나 뭐 케네디나 마크롱 뭐 이런 사람들이 각각이 또 이 어떤 캐릭터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하는 어떤 이 엘리자베스 2세하고 필립 공유와 관계는, 사실 저는 엘리자베스 2세는 뭐 그렇게 언급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뭐 어차피 그 사람도 자기 왕가 가문 자기가 유지하는 게 그게 뭐가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 위해서 애쓰고 또 뭐 대영제국이라는 게 뭐 진짜 뭐 어디 소꿉장난도 아니고 얼마나 그 대단하고 위대한 겁니까?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운이 좋았든 뭐든 그 왕가가 유지가 되고 그 조상으로부터 아주 그 위대한 크라운을 물려받았는데, 오죽했으면 그 뭐 넷플릭스에서 더 크라운이라는 제목까지 써가면서 얼마나 많은 영화들이 나왔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에 관련돼가지고 뭐 퀸이라든지 뭐 스펜서라든지 그 이제 다이애나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뭐 영국 왕실에 대해서 얼마나 그 재밌어하고 리스펙트를 했으면, 또 007이라는 것도 영국 뭐 왕이 없었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공화국이었으면 그렇게 007 재밌지 않았을 거야. 그 어쨌든 간에 퀸이라는 그 어떤 그룹도 퀸이 있으니까 퀸이 나왔겠죠. 뭐 퀸이 없는데 퀸이 나왔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준 건데, 그 영향의 초석에 어떻게 보면은 필립공이라는 사람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느껴지더라고요. 그걸 오늘 쭉 읽어보고, 물론 제가 이제 필립공이라는 것을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많이 언급을 했지만,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앞에 얘기했던 사람들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바람 피고 뭐 어디 뭐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 뭐 케네디처럼 100명씩 막 바람 피고, 뭐 어떤 마크롱처럼 또 오히려 반대로 24살 많은 여자하고 또 16살 때부터 뭐 불륜 관계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반대로 이번에 엘리자베스 2세하고 필립공은 정말 희생, 그야말로 정말 국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의 부부관계가 아니냐. 그거는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본인의 모든 걸 참아가는 결혼생활이었고, 필립공 입장에서는 자기 가족과, 그리고 어쨌든 약속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본인의 국가는 이미 그리스는 망하고 왕가는 다 없어지고 뭐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떤 그 힘든 처지에 있을 때 영국이라는 나라가 본인을 끌어서 피신시켜줬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마움. 마운트 배튼이라는 외갓집에서 본인을 영국으로 데려와서, 그리스에서 막 진짜 죽을 뻔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필립이 그래도 영국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해군사관학까지 나와서 영국 제도까지 되려고 했던 꿈을 가지게 만들어줬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은혜에 보답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이제 국가에 대해서, 그 영국의 나라의 국가에 대해서 보답을 하려고 하고, 또 엘리자베스라는 또 그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다 그래. 여자가 너무 자기를 좋아한 거지.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해서도 일단 뭐 결혼을 한 건데 어떡하냐, 끝까지 이제 의무를 지켜야지, 이런 생각으로 결국은 결혼 생활을 충실히 한 겁니다. 그래서 찰스 황태한테도 그랬대잖아요. 야 임마, 너 아버지도 임마 여자가 없었겠냐, 임마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겠냐, 근데 가정을 지켜야지, 네가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 엄청 뭐라 그랬대, 찰스 3세한테. 어떻게 네가 유부녀랑 만나가지고 그 카밀라 파커 볼스인가요? 카밀라 파커 볼스인지 뭔지 아는 그 유부녀하고 바람 나가서 이거 다이애나를 버린다, 이게 말이나 되냐면서 막 다이애나한테 가서 끝까지 뭐 너 찰스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러고 막 설득했는데 결국은 안 되는 거지. 남자 아들놈이 새끼가 거기 가서 막 자고 앉았는데 엎어서 자고 앉았는데 되겠어요.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아무튼
이 가정을 지키고 의무를 지키고 그리고 참 은혜에 보답하려고 했던 것이 필립 공이었고, 엘리자베스 2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그리고 자기 가문에 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둘 다 99세, 96세까지 살고 장년시장년에 둘 다 같이 죽었죠. 참 어떻게 보면은 결혼이라는 것이 진짜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은 거, 정말 섹스라는 것도 모습도 있고, 원초적인 본능일 수도 있고, 뭐 또는 신분의 상승일 수도 있겠지. 예, 여러 가지 뭐 호기심일 수도 있고, 16세에 24살 차이 만났던 마크롱한테는 호기심일 수도 있고, 다이애나하고 찰스는 그냥 얼떨결에 결혼한 걸 수도 있고, 정말. 그리고 케네디하고 제클린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선남선녀가 만난 거죠. 이렇게 결혼할 수도 있는데, 엘리자베스 2세하고 필립 공은 그냥 그야말로 의무감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결혼하고 또 은혜에 보답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결혼 생활을 완수한 것이 아니냐,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엘리자베스 2세하고 필립 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